먼저 마힌드라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소은 기자, 마힌드라가 쌍용차에 투자를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마힌드라가 지난 3일 특별이사회를 열고 현재와 미래의 현금 흐름을 고려해 쌍용차에 신규 자본을 투입할 수 없다. 자금을 마련할 대안을 찾길 권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쌍용차의 운영비 명목으로 최대 3개월간 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 기자, 마힌드라가 당초에 얼마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었죠? 네, 총 2,300억 원인데요. 마힌드라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천억 원을 투자해 적자 늪에 빠진 쌍용차를 흑자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투자금은 마힌드라가 2,300억, 산업은행 등 정부가 1,700억, 쌍용차가 임금 동결 등으로 확보한 1,000억 원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힌드라가 발을 빼면서 쌍용차의 정상화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이 마힌드라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타격을 입고 있나요? 네, 지난달 마힌드라 자동차 판매량은 7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8%나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인도 정부는 확산자가 3천 명을 넘어서자 이번 달 14일까지 전국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마힌드라 자동차 매출의 90% 이상이 인도 내수 시장이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구조적 요인, 인도 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면서 투자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힌드라의 변심에 대해서 쌍용차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난 1월 방한한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쌍용차 직원들에게 마힌드라는 떠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석 달도 안 돼 마힌드라가 투자 철회를 결정하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조심스럽다는 내부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을 일은 없겠죠. 당혹스러워하는 거죠. 명확히 진입하게 안 돼서 어떤 말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윤 기자,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한 이후 그 사이의 실적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한 건 지난 2010년인데요. 인수 금액은 5,2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신차 티볼리로 반짝 흑자 전환했던 2016년을 제외하면 8년 내내 적자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간의 누적 적자만 4,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만성적으로 적자 행진을 이어왔는데 이 도대체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요? 네, 제품과 생산 공정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차 등 중견 3사 모두 실적 부진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초 한국 GM과 르노 삼성은 신차를 내놓으면서 내수 판매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쌍용차는 티볼리 이후 몇 년째 흥행 신작도 없는 데다 노후 설비와 투자 감소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 자체가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일정 정도 규모가 돼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측면들이 좀 존재하고. 윤 기자, 마힌드라가 쌍용차에게 독자 생존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독자 생존 가능합니까? 네, 독자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당장 오는 7월 산업은행의 차입금 900억 원의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지난 3년간 누적 적자에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면서 자력으로 돈을 갚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달 쌍용차 판매량은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금 윤 기자 설명을 들으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빚을 내야 생존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쌍용차가 새로운 투자자나 정부 지원 없이 연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쌍용차 임직원은 5천 명이 넘는데 한 달 인건비만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힌드라가 3개월 운영자금으로 내놓은 400억 원은 쌍용차의 한 달 인건비보다도 적습니다. 지원이나 투자를 받지 않고는 독자 생존이 어려운 겁니다. 마힌드라 기타 이면의 여러 가지 플랫폼 공유나 이런 부분은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다른 대안,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자금 지원 여러 가지 방안을 강하게 협의를 구해 나갈 거고요. 자체적인 경쟁력을 마련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갈 테니까요. 임조영 기자, 네. 이제 현실적으로 공은 산업은행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업은행이 과연 쌍용차를 지원할 여력이 있나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결국 정부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에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가 지원을 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업 등 국내 주요 업종들이 다 사실 어렵다 보니까 과연 쌍용차만 추가 지원할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도 안전하게 안 끝났는데 수산유공업 들어가 있고 항공 검토했었고 쌍용차까지 하면은 몇 조가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고 하반기에 뭐 르노 삼성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임 기자, 쌍용차가 정부나 금융권 눈치만 바라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과연 구체적으로 자구 계획 같은 것들 내놓고 있나요? 예, 일단 예병태 쌍용차 사장이요. 최악의 경우 4월달 이번 달 급여 일부를 유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깎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네. 했고요. 또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신차인 J100을 서둘러 출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 노조에 의한 얘기긴 합니다만 대주주인 마인드라가 앞서 윤 기자가 얘기했던 운영자금 400억 원 외에 별도로 오는 20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BNP 파리바의 차입금 300억 원에 대해서 직접 지급 보증을 해서 연장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꺼내놓고 있습니다. 네, 쌍용차 그동안 외국인 주인을 2번이나 만났는데요. 예. 그동안에 그 사이에 구조조정의 아픔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쌍용차가 1954년에 이제 문을 연 뒤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대주주 2번, 국내 대주주 2번에서 모두 4번의 주인이 바뀔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1986년도에 쌍용 브랜드를 처음 쓰기 시작한 이후에 대우로 갔다가 다시 중국 상하이차로 주인이 바뀌었었고요. 2009년에 먹튀 논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때 임직원 36% 정리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앞서 오프닝에서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쌍용차 이 사태, 옥새 파업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2010년 지금 현재 대주주인 인도 마인드라로 대주주가 또 바뀌었습니다.